자, 이번 시간은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안입니다. 네. 자, 용도지구 안에서 용도지구 안의 건축 제안이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학습할 주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건축 제안이 뭐죠? 그렇죠. 자, 어떤 용도지구가 지정됩니다. 자, 무슨 용도지구 지정이 됐죠. 자, 이렇게 토지 위에 어떤 용도 지역이 지정되거나 또 어떤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전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이 돼요. 그러면은 그 지정된 용도 지구 안에 수십 명, 또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 행위를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를 용도 지구 안의 건축 제한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토지 위에다가 어떤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해당 용도지구 안에 그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규정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규정을 보고 우리가 어떤 용도지구에서는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할 수 없는지를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자, 지금부터 배우는 거죠. 자,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규정하는지 하면은 도시군 계획 조례예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꼭 암기하셔야 되죠. 우리가 앞 시간에 용도지역별 행비 제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이제 개별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죠. 네, 이렇게 용도지역별 행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행비 제한에 관한 사항 곧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관할구역에 지정된 용도지구에서 땅을 사면은 그 용도지구별로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는 서울시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개별법이죠. 개별 법률이나 또 지구단위 계획 등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을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지 않고 개별법이나 개별 법률이나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등에 의해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는 용도지구가 5개 있습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경미고 할 때 고도지구죠. 고도지구가 지정된 경우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 최고 한도 그리고 최저 한도에 미달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외워두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죠.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고도지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자, 최고 고도지구가 있고요. 최고 고도지구하고 그리고 최저 고도지구가 있어. 고도지구는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가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이 최고 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자, 이렇게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최고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 동네의 최고 한도를 결정해서 고시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최고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가 만약에 25층이다 라고 최고 한도를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서 고시해버리면 앞으로 이 최고 고도지구 안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결정 고시된 최고 한도 몇 층이죠? 그렇죠. 25층을 초과해서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네 최고 고도지구로 묶여버렸어.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최고 고도지구로 묶인 여러분 동네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가 몇 층인지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고시해요. 자, 이렇게 서울시에서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해서 고시하면 그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최고 한도 여기서 몇 층이죠? 25층.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게 이게 최고 고도지구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는 이제 최저 고도지구죠. 최저 고도지구 지정되면은 반대로 이제 최저 한도 규제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저 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건축물의 최저 한도를 결정하여
결정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지역의 최저 한도가 5층이다 라고 결정고시에 그러면 이 최저 고도지구간의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그 결정고시 된 최저 한도 5층에 미달하여서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 고도지구와 최저 고도지구,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 된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서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 결정고시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을 받고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고시한 최저한도에 미달하여서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고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뭐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함 꼭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공항시설 보조구입니다. 공항시설 보호지구. 진짜 그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인천공항 그리고 뭐 김해공항이라든지 청주공항 등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 보조로 묶여 있어요. 이 공항시설 보조관에서는 법 개정으로 항공법 돼 있죠. 항공법이 공항시설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항시설법 수정을 해줍니다. 공항시설법이 작용 바에 따라서 건축자를 받게 됩니다. 아셨죠? 공항시설 보조는 공항시설법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김포공항 주변에 공항시설 보조관에서 땅 사면은 이 공항시설법이 정한 용도, 종류, 규모로만 건축이 가능해요. 그 공항시설법이 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 또 공항시설법이 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집단취락지구죠.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집단취락지구 우리 앞 시간 어디에 지정되죠? 그렇죠. 그 지정 목적이 개발제한구 그린벨트였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에서 취락정비를 목적으로 집단취락지구 지정되기 때문에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해서 개특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개특법 그렇게 오십시오. 집단취락지구에서의 건축자는 개특법에 의해서 건축자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네 번째, 자연취락지구죠.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즉 이 법, 국토계획법이죠. 이 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정도 암기해두시면 됩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에 의해서,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개발진흥지구예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자는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자는 두 가지입니다. 그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나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은 다시 별도로 배워요.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개발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 이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 위반되는 용도, 종류, 규모로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자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한다고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수 암기예요. 고도지구에서의 건축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고,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공항시설법에 의하고,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에 의하고,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제한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일단 그것은 다시 구분해 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용도지역 몇 개가 있죠? 그렇죠. 21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 21개 용도지역에서 내 고객이 땅 사면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지 용도지역 안의 행위 제한, 개발행위 제한이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가 건축행위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은 곧 이꼴 뭐죠? 그렇죠. 건축 제한이죠. 건축 제한.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의 원칙은 무엇을 정하죠? 그렇죠. 대통령령을 정한다. 이것을 암기해야 시험 치는 거예요.
용도지역별 행위자는 대통령령을 정하고 금방 큰 거 구분합시다. 용도지구 안의 행위자는 건축제한이죠. 용도지구 안의 행위자는 건축제한은 뭐죠? 대통령령이 아니고 도시공원계획조례, 도시공원계획조례 이렇게 해서 일단 구분을 큰 것부터 구분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용도지역별 행위자는 건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개별법 규정에 의한다라고 해서 배우셨죠. 용도지구 안에 농공단지 지정되면은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자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은 도시공원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이죠. 도시공원계획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고도지구는 도시공원관리구역, 공항시설 보조는 공항시설법,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별 건축제는 항상 비교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